안녕하세요. 수학을 수학답게 윤태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보문고 광화문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죠. 다녀와 봤습니다. 내년 이제 교육과정이 새로 개편되면서 문제집들이 얼마나 나왔을까 좀 궁금해서 가보기도 했고요. 혹시 교과서가 있을지도 좀 궁금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교과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요즘은 그 문제집 만드는 회사들이 교과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미 개념서들은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보문고를 꽉 채울 정도로 아주 뭐 많은 개념서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주요 출판사들은 이미 개념서들을 많이 출간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념서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사실은 이 컨텐츠를 찍고자 하는 의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이번 22년도 교육과정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수행평가 관련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개념서들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서 얼마나 풍부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교재들이 나왔을지 알아보려고 이제 준비했던 시간인데, 일단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교재 자체는 이전 교재들하고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걸로 하고, 자, 이겁니다. 교보문고 가서 전부 사왔습니다. 개념서들 나와 있는 거는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왔고요. 요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방금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개념서에 비해 책이 꽤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꺼워진 걸 보고 이 두꺼워진 책을 보면서 이 안에 뭔가 좀 많이 바뀌었겠구나 예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책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는 그냥 책이 두꺼워졌다 해서 거의 끝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 개별 책에 대한 어떤 제가 코멘트를 조금 드릴 건데요. 요 네 가지들 중심으로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보실 건 없고요. 제가 준비한 책들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냥 쌓여있는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책은 수학의 정석입니다. 두께 보시면 한 요 정도 되죠. 실제 페이지 수는 281페이지입니다. 대략 한 14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고요. 예전에는 수학의 정석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정평이 났지만 요즘 새로 나오는 이런 개념서들에 비하면 사실 실력 정석은 이제 조금 얇아졌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컨텐츠들은 이제 매우 풍부하고 설명이 어떤 이렇게 단락별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장 스타일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공부를 혼자서 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매우 유익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한 수학 공부하고 수학은 학원에서 공부한다라는 두 학생이 있을 텐데요.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일단은 혼자서 조용히 있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아주 특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심하고 뭔가를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골방에 틀어박혀서 혹은 본인만의 어떤 세계에 빠져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수학이 굉장히 빠르게 느는데, 또 반면에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또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또 잘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력 정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건 독학이죠. 독학을 위한 교재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공부했을 때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아니면 뭐 서영고 중에 하나는 가겠다. 혹은 뭐 최근에 많이 이제 뭐 정원 문제로 떠들썩한 의대를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실력 수학의 정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상위권으로 가겠다. 혹은 내가 유명한 자사고에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아주 높고 아주 확실한 친구들은 뭐 실력 정석 기본으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풍산자입니다. 이 풍산자는 두께를 보시면 좀 두껍죠, 어머님들. 네, 제가 두께부터 보여드립니다.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자, 혼자 공부하기 좋은 교재, 그 다음에 더욱 높은 난이도. 실력 정석은 더욱 높은 난이도에 해당되겠죠. 수학 교재 중에서 쉬운 책은 없습니다.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높은 난이도, 더욱 높은 난이도에서 더욱 높은 난이도로 실력 정석을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 방식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이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설명을 가진 책들이 있는 반면에 긴 서술에 의한 어떤 내용 설명을 하는 책들이 있는데 실력 정석은 전형적인 어떤 긴 서술에 의한 설명을 하는 책이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보기에 매우 좋은 책입니다. 내용이 깊고 풍부한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효과가 좀 있겠죠. 그리고 실력 정석은 덜 두꺼운 책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풍산자입니다. 풍산자는 학원에서 많이 보는 교재입니다. 사실은 수학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온 책이고요. 설명이 매우 간결하고 관련된 문제들도 매우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많이 선호하고 성적이 이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큰 학생들이나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비용으로 많이 보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잘 소화한다고 해도 이 책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내용이 쉽고 술술 읽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간결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이제 겉핥기식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편하나 혹은 학원에서 진도 나가기는 편하나 이 책을 완독한다고 해서 시험에 대해서 내가 뭐 100% 준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본 난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책과 더불어서 여러 유형서를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조금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이 책 한 권만으로 소화가 100% 된다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력 정석만 보면은 내신과 수능에 다 준비되느냐? 내신과 수능에서 뭔가 고난도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는 실력 정석이 도움이 되지만 실력 정석 역시도 이걸 완독한다고 해서 100% 내신과 시험 대비가 되지는 않죠. 예.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어떤 아주 기본기만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제 또 따로 봐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자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높은 난이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술 방식은 이렇게 단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학을 통한 수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닙니다. 두께는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해답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 내용 자체는 책 자체는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수학의 셈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책 한 3-4권 중에서 해당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책이 일단은 살짝 두껍습니다. 그리고 해설지가 따로 출간되어 나오죠. 예전 실력 정석 같은 경우에 문제와 해설지가 따로 나왔는데 이 수학의 셈이란 책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셈은 혼자서 독학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난이도의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높은 난이도 혹은 살짝 쉬운 난이도의 책이라기도 하기도 뭐한 이런 난이도의 딱 중간에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딱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설명이 서술 형식으로 길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도 이 책을 접근하기 조금 쉽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책의 두께는 뭐 적당합니다. 얇지도 그렇다고 아주 두껍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좀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이 수학의 셈은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의 두께에 비해서 보기는 매우 편한 책입니다. 자, 다음 개념 원리. 이게 전통적인 학원에서 엄청 많이 쓰는 책이죠. 이 개념 원리는 학원에서 쓰는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개념 원리가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매우 구성이 조금 새로워졌는데요. 막상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책이 이뻐졌다. 어떤 우리가 카페로 치자면 인테리어가 좋은 카페다. 그런데 어차피 인테리어가 좋건 인테리어가 별로 좋지 않건 결국은 카페는 커피 맛으로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인테리어가 세련돼지긴 했지만 기존에 보던 그 개념 원리 수학의 어떤 구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서 설명이 매우 간결하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쓰기에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학용으로도 뭐 추천 못할 책은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해서 저 높은 곳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개념 원리보다는 아까 추천드렸던 실력 정석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두께는 적절하고요. 큰 어떤 특징을 찾기 어려운 책입니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진학사에서 나오는 더 개념 블랙라벨입니다. 고등학교 문제집 중에서 매우 유명한 문제집 중에 블랙라벨이 있죠. 그래서 보통 고난도 문제집의 대명사가 된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을 출판하는 진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개념서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책 중에서 실력 정석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책이고요. 오히려 실력 정석보다는 이 책이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책은 고독한 수학 공부, 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보기에 나름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설명이 자세하고 서술적이며 정석은 조금 책이 올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라벨 더 개념은 안에 이제 컬러풀하게 인테리어도 매우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내용도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고난도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섹션이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저 높은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매우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그르고 두껍지도 않고 반면에 페이지마다 내용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많지 않으면서도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아주 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책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난이도를 올리는 그런 두꺼운 책들에 비해서 이런 책들은 특징이 기본 계산 3, 4개 정도만 딱 깔아놓고 바로 그냥 모의고사 기출시험지 혹은 내신 최상위 개념 문제들로 쫙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페이지를 넘어가는 아주 진득한 책이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래서 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책이 어떨까 좀 싶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책은 신사고에서 나온 개념센입니다. 이 개념센은 역시 학원에서 쓰기 매우 용이한 책이고 설명이 한두 줄로 이렇게 단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전부 이런 식이죠. 1번 이런 것, 2번 요런 것, 3번 요런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뭔가 고등학교의 어떤 수학의 어떤 깊이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심플합니다. 관련된 문제도 역시 심플하죠. 문제 수가 많지도 않고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페이지당 문제 수나 어떤 설명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가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풍산자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센 역시 이 책 한 권만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 내리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유명한 비상 출판사죠.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출판사 중에 한 곳이 된 비상입니다. 교과서도 출판되고 있고요. 개념 플러스 유형의 어떤 이 개념에 해당되는 책인데 이 책 역시 개념센 그리고 아까 했던 풍산자와 더불어서 책이 떨어졌지만 그냥 갑니다. 예, 풍산자와 더불어서
학원에서 많이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앞에 있는 두 권의 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학원에서 이 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냥 선행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쁜 책이란 뜻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쓰기 매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책들이란 뜻입니다. 자, 넘어가서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스매싱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이 개념책인데요. 벌써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일단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이렇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사실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페이지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사실 이 책은 상위권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빈약한 책입니다. 근데 책이 두껍죠. 기본적인 사항들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상위권 친구들보다는 이제 수학을 조금 고등학교 수학을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 조금 쉽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선택했으면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도 책이 두꺼우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 심리는 다 비슷하죠.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겁이 많고 수학을 아주 즐겨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온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면은 가뜩이나 책의 두께 때문에 더 보기가 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난이도가 낮은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매싱이라는 책 자체를 크게 디스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독학으로 보기에도 책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형적인 두꺼운 책에 해당되는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꺼운 책을 소화할 만한 학생들이 이 책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매싱이라는 책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건 디딤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책 두께가 이 스매싱보다 더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이 디딤돌이라는 책은 어느 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낸 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책이 일단 매우 두꺼운 반면에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개념서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쉬운 책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또 가장 두껍습니다. 이게 저는 수학을 기본부터 정말 기초 연산부터 천천히 접근해야 되는 학생을 위해서 나온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사고 싶지 않은 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페이지당 문제수도 적고 폰트가 아주 크기 때문에 페이지가 쑥쑥 넘어가는데 전부 기초 연산만 나와 있습니다, 책에. 고등학생들에게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책이고요. 제가 디딤돌 출판사 분들과 제가 뭔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은 이 책은 뭔가 기획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교육에서 나온 개념.집입니다. 개념집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죠. 이 책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책들이 좀 두꺼운 경향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념서가 두꺼운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서를 보고 나서 반드시 유형서라는 것을 한 권 보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서부터 이렇게 두꺼워 버리면은 유형서를 볼 때 벌써 개념서 보는데도 이렇게 에너지를 다 뺐는데 유형서를 또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개념서는 얇지만 내용이 알찬 그런 책들을 추천하는 제 성향상 벌써 이 개념집이라는 이 책도 너무 두껍기 때문에 벌써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페이지를 보시면 책 안쪽을 보셔도 책의 두께에 비해서 내용이 그다지 이렇게 알차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딱히 들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수학의 바이블. 이 책도 학원에서 많이 보는 책이죠. 이투스북입니다. 사실 이투스에서 나온 책은 얘 말고 고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형서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고쟁이란 책에서 학교 내신 시험 문제가 많이 픽업돼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수학의 바이블은 이 이투스에서 나온 개념서입니다. 그래서 실력정석의 어떤 대체제로서 이 책도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저는 이 책보다는 실력정석을 더 추천합니다. 일단 이 책도 많이 두껍고요. 뭐 내용은 다른 책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고, 단지 책이 많이 두껍고 특별히 특징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상위권 난이도의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개념서 한 권으로 뭔가 단단한 어떤 개념을 다지고 싶다면, 아까 추천드렸던 진학사에서 나온 블랙라벨, 그 다음에 실력정석, 그리고 수학의 샘, 이 정도 세 권을 좀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책들은 이제 학원에서 많이 이제 쓰이게 될 텐데요. 이 바이블이라는 책도 학원에서 많이 쓰입니다. 학원에서 많이 쓰이는데 너무 두꺼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전반적인 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책이 2015년에 비해서 특별히 개선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책이 두꺼워지고 책의 어떤 인테리어 자체는 매우 좋아졌지만, 사실 책의 컨텐츠 부분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시험 대비용 개념서라는 부분에서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뭔가 나아진 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된 점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학년도를 타겟으로 나온 이 개념서들 중에서 제가 내신과 수행이라는 이 두 가지 이슈를 얼마나 소화해내느냐, 책들이 라는 걸로 봤을 때 그냥 전과 같은 전부 내신 시험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자체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이 아니라 기존 수학 상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있다면 그 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실망감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컨텐츠의 목적은 사실 이 수행평가에 얼마나 정보를 깔아줄 수 있는 어떤 책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이 개편됐음에도 책 자체는 크게 바뀐 점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컨텐츠는 이 수행평가를 위해서 뭔가 활용될 수 있는 책들 혹은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 건지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온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때 아닌 감기로 지금 너무 고생 중이라서 오늘도 이야기가 중간중간 새지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점점 더 나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